봄 햇살이 거실 가득 비치던 아침, 이정수는 거실 탁자 위에 작은 상자를 올려놓습니다. 그 안엔 30년 직장 생활의 마지막 흔적인 은퇴 기념 시계가 고이 담겨 있죠. 그는 시계를 꺼내어 한참을 바라보다 천천히 벽에 걸어둡니다. 하지만 벽시계는 여전히 같은 속도로 무심하게 째깍거리기만 합니다. 이제 자신은 이 세상의 시간에서 조금 밀려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날 점심, 아내 박미숙은 식탁 위에 된장찌개를 올려놓으며 말합니다. 여보, 이제 좀 쉬어요. 그동안 고생 많았잖아요. 정수는 미소로 대답하려 했지만 웃음이 어색하게 굳어버립니다. 그의 눈동자엔 쉬는 것이 아니라 쓸모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불안이 비쳤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지탱해온 명함 한 장의 무게가 사라졌다는 사실이 너무도 크게 다가옵니다. 나레이션. 오후 햇살이 점점 길어질 때쯤 정수는 오래된 창고 문을 엽니다. 먼지 냄새와 함께 세월이 한가득 쏟아져 나옵니다. 낡은 골프채, 오래된 라디오, 대학 시절 카메라까지. 그는 물건 하나하나를 손끝으로 어루만지며 과거의 자신과 마주합니다. 이거라도 팔면 누가 쓸까 그가 혼잣말을 내뱉습니다. 나레이션. 무심코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창에 중고 거래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당근마켓이라는 단어를 눌러봅니다. 짧은 설명문 속 이웃과 따뜻한 거래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옵니다. 정수는 호기심에 카메라 사진을 찍어 올려봅니다. 올리셨네요. 구매 가능할까요? 라는 메시지가 금세 도착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내일 오전에 오시겠어요? 그는 처음으로 거래 상대에게 답장을 보냅니다. 짧은 메시지 한 줄이었지만 마음속에 작은 떨림이 일어납니다. 다음 날 거래를 위해 낯선 젊은 남성이 찾아옵니다. 정수는 현관 앞에서 서툰 미소로 그를 맞이합니다. 나레이션. 짧은 인사, 가벼운 농담, 그리고 5만 원짜리 한 장. 그 종이 한 장이 손에 쥐어질 때 정수는 이상한 전류가 온몸을 스치는 걸 느낍니다. 내가 벌었네. 내 손으로. 그의 속삭임은 작았지만 스스로에게 건 첫 격려였습니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나레이션. 다음 날 그는 더 많은 물건을 찾아 올립니다. 책장 구석의 시계, 창고의 낡은 의자, 그리고 사용하지 않던 공구 세트까지. 이런 것도 팔릴까? 싶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알림이 울립니다. 연속으로 들어오는 메시지와 거래 요청에 마음이 들뜨죠. 손끝으로 글을 쓰고 사진을 올리는 동안 정수의 눈빛엔 다시 생기가 돌았습니다. 미숙은 그런 남편을 보며 말없이 웃습니다. 그렇게 재밌어요? 응, 사람 만나는 게 나쁘진 않네. 짧은 대화지만 오랜만에 부부 사이에 온기가 돌았습니다. 정수는 창가에 앉아 거래 후기 창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합니다. 그래, 아직 나도 할 수 있어. 끝난 게 아니야. 나레이션. 그날 밤 침대 머리맡에 두었던 은퇴 시계가 조용히 똑딱거립니다. 정수는 시계를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이제 그의 시간은 다시 흐르기 시작한 듯 했습니다. 비하던 손길이 이젠 물건 포장지와 카메라 렌즈 위에서 분주히 움직입니다. 하루가 짧게 느껴지는 건 참 오랜만이었습니다. 여보, 또 거래 나가요? 미숙이 묻자 그는 신발끈을 묶으며 웃습니다. 응, 오늘은 골프채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 그의 어깨엔 설렘이 묻어 있습니다. 퇴직 후 늘어져 있던 그의 걸음이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나레이션. 거래 장소는 근처 공원 앞 벤치였습니다. 약속한 시간에 나타난 젊은 남성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밉니다. 사장님,
실물 너무 좋네요. 그 한마디에 정수는 어깨가 저절로 펴졌습니다. 상대가 사장님이라 부르는 소리. 그는 그 단어 속에서 잊고 있던 자존심을 느낍니다. 나레이션. 거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그는 스마트폰을 쥔 채로 앱 알림창을 켭니다. 거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문구가 뜰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마치 젊은 시절 첫 월급 명세서를 받던 때처럼요. 그날 저녁 그는 몰래 다른 물건도 올립니다. 공구 세트, 오래된 오디오, 그리고 미숙 몰래 쟁여둔 낚싯대까지. 이렇게 팔면 쓸모없던 것도 다 돈이 되네. 정수는 자신이 다시 살아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식탁 위에 올려놓은 현금을 세어보며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그는 미숙에게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다음엔 더 벌어서 놀래켜줘야지. 마음속으로 작은 기대를 품습니다. 나레이션. 시간이 흐르며 정수는 당근마켓의 규칙을 완벽히 익힙니다. 상품 사진은 밝은 곳에서 찍고 설명은 정직하게, 그리고 거래 상대와는 예의 있게 대해야 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의 프로필에는 친절한 거래자라는 후기가 쌓여갑니다. 그 별 하나하나가 잃었던 사회적 존재감을 되찾는 듯 했습니다. 나레이션. 밤마다 스마트폰 불빛이 거실을 비춥니다. 미숙은 옆방에서 불 꺼진 문틈 너머로 그 빛을 바라봅니다. 저 사람, 이제 좀 웃네. 그녀는 남편이 다시 활기를 찾는 게 기쁘면서도 불안합니다. 너무 빠져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녀의 낮은 목소리가 공기 속에 흩어집니다. 나레이션. 하지만 정수의 머릿속엔 이미 새로운 계산이 돌아갑니다. 조금 더 팔면 한 달에 30은 벌겠는데. 그는 노트를 꺼내 거래 내역을 기록합니다. 수익, 비용, 다음 판매 계획. 그 손끝은 마치 예전 회의실의 화이트보드를 채우던 순간처럼 빠릅니다. 나레이션. 그날 밤 침대 머리맡에 시계가 다시 째깍거립니다. 정수는 눈을 감으며 생각합니다. 그래, 아직 나도 할 수 있어. 내 시간은 끝나지 않았어. 그의 마음속엔 작은 불씨가 켜지고 있었습니다. 그 불씨는 따뜻했지만 곧 예기치 못한 불길이 될 줄은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봄이 가고 초여름이 오자 정수의 거래 목록은 빽빽해졌다. 그의 휴대폰은 하루에도 수십 번 울렸고 손끝은 쉼없이 움직였다. 판매 완료 알림이 뜰 때마다 마음속에 작은 불꽃이 튀었다. 하지만 그 불꽃은 곧 더 큰 욕심으로 번지기 시작했다. 그날도 거래 후기를 정리하던 정수의 휴대폰에 낯선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사장님, 저랑 같이 하시면 더 큰 수익이 납니다. 보낸 이는 김대호. 프로필 사진엔 양복 차림의 중년 남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그는 다시 메시지를 보냈다. 요즘 중고 물류 투자하세요? 거래 실력 좋으시던데 딱 사장님 스타일이에요. 정수는 잠시 망설였다. 나 같은 사람한테 이런 제안이 올 리가 없는데. 하지만 그가 보낸 사진 속 거래 내역과 송금 영수증은 진짜처럼 보였다. 한 번쯤은 해볼까? 그의 마음속에 작은 호기심이 욕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정수는 조심스레 50만 원을 송금했다. 사흘 뒤 그의 계좌에 60만 원이 입금되었다. 휴대폰 화면 속 숫자를 보고 그는 숨을 들이켰다. 진짜네. 손끝이 떨릴 정도로 놀랐고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는 곧장 메시지를 보냈다. 입금 확인했습니다. 다음 단계는요? 김대호는 익숙한 어투로 답했다. 형님, 이번엔 조금만 키워봅시다. 200만 원 정도면 이익이 2배예요.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엔 계속 2배의 수익이라는 말이 맴돌았다. 그는 새벽 3시에 일어나 통장을 뒤져봤다. 지금 이 돈을 굴리면 미숙이한테 여행도 보내줄 수 있겠네.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다. 다음 날 그는 다시 송금했다. 그리고 또 사흘 뒤 이번에도 돈이 들어왔다. 형님 대단하십니다. 이번엔 큰 건 가시죠? 그 말에 정수는 완전히 빠져들었다. 점점 금액은 커지고 마음속 불안보다 욕심이 커졌다. 그는 미숙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중에 놀래켜주면 되지. 퇴직금 일부를 빼내고 남은 적금까지 해약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그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이미 이성의 끈을 놓고 있었다. 며칠 뒤 김대호는 공동 물류창고 투자라는 명목으로 문서를 보냈다. 형님, 이건 진짜 확실한 겁니다. 담보도 있어요. 정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은행 담보대출을 알아봤다. 직원은 물었다. 대출 목적이 뭔가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창고 임대입니다. 라고 답했다. 며칠 후 대출금이 입금되고 정수는 전액을 송금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김대호의 답장은 점점 늦어졌다. 하루, 이틀, 그리고 일주일. 형님, 잠깐만 기다려요. 라는 마지막 메시지를 끝으로 그의 프로필 사진이 사라졌다. 정수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다. 다시 전화했지만 없는 번호입니다. 라는 기계음만 반복되었다. 그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이럴 리가 없는데. 목구멍이 타들어가듯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날 밤 그는 한참을 앉아 있었다. 방 안엔 어두운 정적이 내려앉고 창문 밖엔 빗소리가 들렸다. 나 미쳤지. 정수는 무릎 위에서 주먹을 움켜쥐었다. 돈보다 더 무너진 건 자신에 대한 믿음이었다. 탁자 위엔 미숙이 아침에 남겨둔 쪽지가 놓여 있었다. 여보, 오늘은 된장찌개 끓여놨어요. 데워 드세요. 그 글귀를 보는 순간 정수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식탁 앞에 앉아 냄비 뚜껑을 열었다. 이미 식은 된장찌개의 냄새가 서늘한 방 안에 퍼졌다. 정수는 새벽마다 휴대폰을 붙잡고 김대호의 연락을 기다렸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답장은 오지 않았다. 잠깐만 기다려요. 라는 마지막 문장이 그의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그는 통장 앱을 열어보고 또 열어봤지만 잔액은 변하지 않았다. 마치 세상이 멈춘 듯 화면의 숫자는 그대로였다. 그날 오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이정수 씨 되시죠? 담보대출 연체 안내입니다. 순간 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직 한 달도 안 됐는데. 그러나 상담원의 차분한 목소리는 냉정했다. 상환금이 미입금되어 이자율이 조정됩니다. 정수는 그제야 모든 걸 깨달았다. 김대호 그 자식. 휴대폰을 움켜쥔 그의 손이 떨렸다. 화가 나기도 전에 먼저 찾아온 건 깊은 무력감이었다. 아무리 전화를 해도 메시지를 보내도 반응이 없었다. 프로필 사진은 사라졌고 계좌번호는 이미 해지되어 있었다. 그날 저녁 미숙이 퇴근하자마자 물었다. 여보, 이게 뭐야? 은행에서 서류가 왔어. 정수는 말문이 막혔다. 손에 쥔 봉투 속엔 경매 진행 예정 통보서라는 글씨가 찍혀 있었다. 그게 잠깐만 내가 설명할게. 하지만 미숙은 그의 말을 자르며 외쳤다. 당신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정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퇴직금은? 적금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다 사기였어. 그 한마디에 미숙의 표정이 굳어졌다. 사기?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손으로 입을 가렸다.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냉장고 모터 소리만이 귓가에 울렸다. 당신은 나보다 체면이 더 중요했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처럼 날카로웠다. 정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스스로가 더 초라하게 느껴졌다. 그녀가 방문을 닫고 들어간 뒤 거실엔 정수 혼자 남았다. 밤새도록 그는 계산기를 두드렸다. 이자, 대출금, 연체료, 잔액. 아무리 계산해도 답은 나오지 않았다. 빚은 불어나고 숨은 점점 가빠졌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는 종이에 숫자를 쓰다 지우고 다시 쓰기를 반복했다. 종이 위엔 검은 자국만 남았다. 며칠 뒤 은행 직원이 집을 방문했다. 이정수 씨, 경매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정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그는 미숙에게 무릎을 꿇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미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눈을 감은 채 고개를 돌렸다. 그날 밤 부부는 말없이 밥을 먹었다. 식탁 위엔 차가운 반찬 3가지가 놓여 있었다.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마저 불편하게 느껴졌다. 정수는 밥알 하나를 삼키는 데에도 숨이 막혔다. 이 집이, 이 식탁이 이제 곧 사라진다는 사실이 실감났다. 며칠 후 은행 직원이 다시 찾아왔다. 명도일까지 한 주 남았습니다. 그 한마디는 죽음의 선고처럼 들렸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귀에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날 밤 그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다. 사진 액자, 결혼 반지, 아이들 졸업장, 그리고 미숙의 찻잔. 그 모든 게 너무 익숙해서 더 아팠다. 새벽녘 그는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한때 자신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던 집, 그곳이 이제는 떠나야 할 빚덩이가 되어 있었다. 정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나는 모든 걸 잃었구나. 그의 머릿속에 남은 건 단 하나였다. 계산서 위에 찍힌 붉은 인감도장 하나. 경매 통보장이 도착하던 날 부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식탁 위엔 찬밥 한 공기와 미지근한 국이 놓여 있었다. 젓가락을 들던 미숙이 손을 멈추며 말했다. 이 집도 이제 우리 집이 아니네. 그 말은 공기처럼 가벼웠지만 정수의 심장에는 쇳덩이처럼 내려앉았다. 그는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았다. 조금만 기다려봐. 방법을 찾아볼게. 방법이 있었으면 벌써 했겠지. 미숙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정수는 고개를 숙였고 눈앞의 밥그릇이 흐릿하게 보였다. 며칠 후 이삿짐 트럭이 골목 앞에 멈췄다. 이웃들이 창문 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다. 누군가는 안타깝다며 속삭였고 또 누군가는 모른 척 지나갔다. 정수는 말없이 상자를 들고 나왔다. 한때 자랑스러웠던 현관문 앞에 붙은 경매 진행 중 스티커가 햇빛 아래에서 비웃듯 반짝였다. 트럭 안엔 부부의 지난 세월이 박스에 담겨 있었다. 사진첩, 미숙의 찻잔, 아이들 교복, 그리고 결혼식 때 쓰던 조화 부케까지. 미숙은 낡은 앨범을 꺼내 들었다. 이때만 해도 우리 참 행복했는데. 정수는 대답하지 못하고 손등으로 눈을 훔쳤다. 그들이 향한 곳은 오래된 원룸 건물이었다. 좁은 골목 끝, 창문이 작고 벽지가 뜯겨나간 방. 짐을 옮기며 미숙이 중얼거렸다. 여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 목소리엔 기대보다 체념이 더 많았다. 정수는 묵묵히 상자를 내려놓았다. 벽에 못 하나 제대로 박히지 않는 허름한 방 안, 그는 한숨을 내쉬며 구석에 앉았다. 미안하다, 미숙아.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봤다.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버스 소리가 쓸쓸하게 울렸다. 밤이 되자 방 안은 낯설게 조용했다.
가구가 거의 없는 탓에 발소리 하나도 크게 울렸다. 미숙은 이불을 펴며 물었다. 당신 후회돼? 정수는 대답 대신 천장을 바라봤다. 눈빛엔 깊은 피로가 내려앉아 있었다. 후회 안 하면 거짓말이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다시 벌면 돼. 아직 끝난 건 아니야. 그 말에 미숙은 잠시 그를 바라봤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서 희망보단 슬픔이 더 짙게 보였다. 불이 꺼진 방 안 미숙은 등을 돌리고 누웠다. 정수는 그 등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속삭였다.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대답은 없었다. 대신 미숙의 어깨가 작게 들썩였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들어와 벽에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다. 그 그림자는 서로 닿지 못한 채 끝내 멀리 떨어져 있었다. 정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모든 게 무너졌지만 그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었다. 정수는 원룸 구석에 쌓인 박스를 멍하니 바라봤다. 그 안에는 팔지도 못한 낡은 물건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며칠째 일도 못 나가고 휴대폰을 열어보는 일도 없었다. 어느 순간부터 하루의 시간은 느리게 흐르고 밤과 낮의 구분도 희미해졌다. 그는 무심코 책상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미숙이 적어둔 쪽지가 한 장 들어 있었다. 버리지 말고 정리해서 나눠줘요. 누군가에겐 쓸모가 있을지도 몰라요. 정수는 그 글을 한참 동안 바라봤다. 문득 오래전에 사용하던 당근마켓 앱 아이콘이 떠올랐다. 그래, 나눠주면 되잖아. 그는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켜고 앱을 다시 설치했다. 화면 속 주황색 당근 로고가 오랜만에 반가웠다. 손끝이 떨리면서도 이상하게 따뜻했다. 정수는 천천히 사진을 찍고 글을 썼다. 이사하며 정리한 잡화 필요한 분께 무료로 드립니다. 처음엔 아무 반응이 없었다. 몇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알림이 울렸다. 안녕하세요. 제가 받아도 될까요? 그 짧은 문장을 읽는 순간 정수의 눈가에 미세한 미소가 번졌다. 다음 날 그는 물건을 챙겨 나갔다. 골목길 앞에서 젊은 여성이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혹시 무료 나눔하신 분이세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상자를 내밀었다. 그녀는 두 손으로 물건을 받으며 말했다. 이런 거 나눠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잘 쓸게요. 그 말 한마디가 정수의 마음을 찔렀다. 감사하다니, 그 말을 들은 게 얼마만이던가.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버리긴 아까워서요. 하지만 속으로는 따뜻한 무언가가 천천히 피어올랐다. 여성이 돌아간 뒤 정수는 현관 앞에 앉아 있었다. 햇살이 좁은 골목 안으로 스며들며 그의 무릎 위를 비쳤다. 손바닥엔 아직도 상자의 무게가 남아 있었다. 이상하게 그 무게가 위로처럼 느껴졌다. 그는 그 자리에서 오랜만에 하늘을 올려다봤다. 며칠 뒤 그는 또 다른 무료 나눔을 올렸다. 겨울용 점퍼, 상태 양호. 필요하신 분 가져가세요. 댓글은 점점 늘어갔고 사람들의 감사합니다가 이어졌다. 정수는 매번 물건을 건네며 그들의 표정을 지켜봤다. 그 안에서 그는 오래전에 잃어버린 자신을 조금씩 찾고 있었다. 미숙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말했다. 요즘 표정이 좀 달라졌네. 정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사람들이 고맙다고 하니까 그게 참 좋더라. 그녀는 그 말에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거. 당신이 다시 웃는 거. 정수는 다시 휴대폰을 들고 새로운 게시글을 작성했다. 필요한 분께 작은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글을 올린 뒤 가만히 손바닥을 바라봤다. 손끝이 따뜻했다.
그 온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었다.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감각이 손끝에서부터 전해졌다. 창문 너머로 석양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정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래,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의 입가엔 미묘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 미소는 어쩌면 새로운 시작의 전조였다. 무료 나눔을 계속하던 어느 날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안녕하세요. 봉사단체에서 활동하는 윤지연입니다. 혹시 나눔 봉사 함께 해보실 생각 있으신가요? 정수는 처음엔 망설였다. 내가 그런 걸 해도 될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묘한 호기심이 일었다. 그는 미숙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여보, 나 요즘 무료 나눔하잖아. 그쪽에서 봉사같이 해보자는데. 미숙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당신 그 일하면서 표정이 많이 달라졌어요. 정수는 그 말에 힘을 얻은 듯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며칠 뒤 정수는 봉사단체가 있는 마을회관을 찾았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지연이 다가와 말했다. 오셨어요? 오늘은 재활용품 분류 봉사부터 같이 해볼게요. 그녀의 밝은 목소리에 정수의 굳은 어깨가 조금 풀렸다. 그는 폐가전 제품을 옮기며 낯선 봉사자들과 함께 일했다. 땀이 흐르고 허리가 아팠지만 마음만은 오랜만에 가벼웠다. 이렇게 몸을 쓰니까 기분이 좋네요. 그가 말하자 지연이 웃었다. 그쵸? 사람 돕는 일은 힘들어도 뿌듯하잖아요. 그날 오후 아이들과 함께 나눔 물품을 나누는 시간이 왔다. 정수는 손에 쥔 가방을 한 아이에게 건넸다. 이거 따뜻한 옷이야. 추울 때 입어. 아이는 두 손으로 가방을 받으며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다. 그 순간 정수는 마음 깊숙이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걸 느꼈다. 그의 표정에는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 번졌다. 시간이 흐르며 정수는 봉사단체의 단골 얼굴이 되었다. 물품을 정리하고 나눔 행사를 준비하며 하루가 다시 바빠졌다. 그는 더 이상 휴대폰 속 숫자에 매달리지 않았다. 대신 손끝으로 느껴지는 사람의 온기를 믿게 되었다. 지연이 말했다. 아저씨, 다음 주엔 노인복지센터에도 같이 가요. 요즘 어르신들 옷이 부족하거든요. 정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럼요. 이제는 누가 필요하든 내가 줄 차례죠. 그의 손등엔 햇살이 스며들었다. 지난 세월의 상처와 주름이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그 안에는 새롭게 움튼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미숙은 남편의 봉사 사진을 휴대폰에서 우연히 보았다. 사진 속 정수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예전의 무기력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화면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다. 그래, 이제야 진짜 당신 같네. 정수는 늦은 밤 집에 돌아와 조용히 현관문을 닫았다. 미숙은 따뜻한 국을 덜어주며 말했다. 오늘 하루 어땠어요? 정수는 국 한 숟갈을 뜨며 대답했다. 고단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하네. 식탁 위에는 두 사람의 웃음이 조용히 피어올랐다. 그날 밤 불 꺼진 방 안에서 정수는 속삭였다. 다시 움직이니까 이제야 살아있는 것 같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엔 새로운 희망의 숨결이 깃들어 있었다. 가을의 끝자락 마을 공터에 작은 나눔 장터가 열렸다. 길게 늘어선 천막 아래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퍼져나왔다. 정수는 자원봉사자 조끼를 입고 천막을 세우며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의 손에는 무료 나눔 장터라고 적힌 플래카드가 들려 있었다. 예전엔 상실감으로 떨던 그 손이 이제는 사람들의 삶을 붙잡고 있었다. 지연이 다가와 말했다. 아저씨, 이제 오프닝 멘트 하셔야 해요.
정수는 순간 어색한 웃음을 지었다. 내가 이런 것도 해보네. 그는 마이크를 잡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사람들의 시선이 조용히 그에게로 모였다.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저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퇴직 후 무모한 욕심으로 전 재산을 잃었고 가족에게 상처를 줬죠. 사람들 사이에서 잠시 정적이 흘렀다. 하지만 어느 날 버리려던 물건을 누군가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때 감사합니다라는 한마디를 들었어요. 그 말이 제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관객을 바라봤다.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추며 주름진 눈가를 따뜻하게 감쌌다. 이제 저는 돈을 벌진 않지만 마음을 나누며 삽니다. 그게 더 오래 남는 이익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말을 마친 정수에게 사람들의 박수가 쏟아졌다. 그는 머리를 숙였고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장터 한쪽에서 미숙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원망으로 굳어있던 얼굴이 이제는 자랑과 안도의 빛으로 바뀌어 있었다. 정수가 무대를 내려오자 미숙이 다가왔다. 당신 참 많이 변했네요. 그는 머쓱하게 웃었다. 이제야 제대로 사는 기분이야. 그녀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손엔 여전히 세월의 거칠음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따뜻함이 그 모든 흔적을 덮고 있었다. 그날 저녁 장터가 끝나고 두 사람은 공터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노을빛이 천천히 붉게 물들며 그들의 얼굴을 감쌌다. 정수는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집은 잃었지만 마음은 되찾았네. 미숙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젠 그걸로 충분해요. 주변에서 아이들이 웃고 바람이 천막 끝자락을 흔들었다. 정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 지나온 시간의 무게가 가벼워지고 가슴속에는 잔잔한 평화가 흘렀다. 노을 아래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이어졌다. 그 그림자는 마치 잃었던 세월을 다시 잇는 실처럼 따뜻하게 이어져 있었다. 정수는 그 손을 더 꽉 잡았다. 그의 삶은 무너졌지만 마음은 다시 세워지고 있었다.